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대체주택에 대해서 그동안 언급을 안 했던 그런 부분을 잠깐 한번 짚어봐 드릴까 합니다. 지금 최근에 부산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난 곳이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우동 3구역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시행 그 계획 인가 공람 공고 중인 뭐 중동 5구역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서금사 A구역, 부곡 2구역, 폭산 1구역 이렇게 부산에 총 한 너댓 군데가 되죠. 굵직굵직한 그런 재개발 구역들이 이렇게 이제 재개발 구역에 들고 계신 집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하셔도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대체주택을 구입하는 일입니다. 재개발 지역은 뭐 워낙 뭐 낡고 이제 노후한 집을 헐고 새로 집을 짓는 그런 그 진행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 집을 다 지을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딘가 살다가 다시 새 아파트로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재개발로 갖고 있던 집이 딱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재개발 그 해당 물건은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사셔야 됩니다. 승계조합원 분한테는 대체주택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주택은 원조합원 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 전에 재개발 지역에 집을 사시되 그 들고 계신 집이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딱 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대체주택을 살 수 있는데 그 대체주택은 관리처분 인가가 났든 안 났든 뭐 입주하기 바로 뭐 직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언제든 사도 되지만 언제 사야 되느냐? 사업시행 인가 떨어지고 난 후에만 대체주택을 사면 됩니다. 그러면 A주택은 재개발인데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재개발입니다. A는. 그리고 이제 B를 샀는데 그 B가 A의 사업시행 인가 후에 매수한 대체주택인 거죠. 오늘 요 B에 대해서 잠깐 짚어드리고자 하는데 요 B는 우리가 흔히 비과세로 처분을 한다 이러면 원래는 집을 더구나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를 비과세를 받는다. 그거는 먼저 산 집한테만 대부분은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어찌 보면 거의 뭐 유일무이하게 뒤에 산 집인데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마법 같은 그게 뭐냐 이러면 대체주택인데요. 그러면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흔히 머릿속에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냐면 2년은 보유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요 대체주택은 보유를 2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는 2년은 안 해도 되는데 최소 1년 보유는 해야 되고 and 1년 동안은 거주도 하셔야 됩니다. 전 세대원이 1년 동안 거주를 하시고 보유는 최소 1년 이상만 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그러면 그 소장님 1년만 보유해도 뭐 비과세 된다는 거를 글로 보여주세요. 글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나 소장님 못 믿겠어요. 이러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집행기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이라는 요 이제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작년 10월 31일 날 여기에 실려 있는 그런 글입니다.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재개발 사업 등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A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이 됐고 그 A주택을 공사할 동안에 거주할 대체주택 요거는 딱 명시해놨죠.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사야 된다라고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요게 1번 지켜야 될 요건입니다. 뭐를 대체주택을 사업시행 인가 후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되는 요 집은 요거는 관리처분 이전에 무조건 취득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관리처분 이후에 취득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계조합원이 되는 거죠. 승계조합원 분한테는 대체주택의 혜택이 없다라고 제가 두 번, 세 번 지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짚느냐? 이게 헷갈려갖고 계속 상담 전화가 옵니다. 들고 계신 집이 이랬는데요. 하는 가만 들어보면 대체주택인데 앞에 있는 요 재개발 구역의 이 집처럼 생각해가 막 헷갈려가 전화를 주시거든요. 요 한 번 더 짚어드렸고요. 요걸 이렇게 샀는데 실거주 요건 등
대체주택 요건을 이제 갖추어서 물론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A주택이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2015년 5월 3일 날 났습니다. 2015년 5월 3일 날. 그럼 요거는 관리처분 인가 전에 샀죠. A주택은. 그리고 B대체주택은 요게 관리처분 인가가 2015년 5월 3일 날 났으니 인가 고시일입니다. 고시일. 처분 났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인가 고시가 딱 된 날이 지나야 됩니다. 이제 관리처분 인가 났어요 하고 조합의 서류가 왔어요. 근데 아직 시청 그 공고문에는 아직 공고가 안 떴습니다. 인가 고시는 아직 안 떴어요. 근데 고시 났다 싶어서 홀라당 대체주택 샀다. 그러면 적용 안 됩니다. 인가 고시가 딱 뜨고 난 이후에 고시일입니다. 그날이 이제 요거는 2015년 5월 3일인 거죠. 그날 이후에 3일이 딱 지나서 대체주택을 B주택을 이제 이사 갈 집을 하나를 사놨습니다. 그 2015년 5월 6일 날 샀는데 이 집을 언제 1번에 팔아도 비과세, 2번에 팔아도 비과세, 요렇게를 해주고 여기 해당되는 것 중에 3번에 팔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요 두 개는 어떻게 쓰되고 왜 3번은 안 되는지를 한번 잠깐 짚어보면요. 요 1번은 아까 2015년 5월 6일 날 샀는데 2016년 5월 7일 날 팔았으니 1년하고 하루를 1년 1일을 보유를 했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거주, 대체주택 요건, 실거주 요건을 전 세대원이 다 하는 요건을 충족을 한 거예요. 1년밖에 안 가지고 이도 양도를 타겠죠? 그리고 1번은 여기 보면 1번, 2번 요 해당되는 양도는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밖에 보유 안 했고 A주택보다 뒤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한 거는 대체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비과세 된다 해놨죠. 1년밖에 안 가지고 팔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까 대체주택 뭐든 집을 팔았다 하면 2년은 들고 있어야 되는 갑다라는 예외 조항을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거죠. 1번 항목은. 이거는 비과세 됩니다. 1년만 딱 지나면요. 그러니까 2번은 언제 팔았냐? 준공이 났습니다. 2018년도 5월 20일 날 준공 나고 그리고 나서 팔았어요. 2018년 5월 20일 준공이니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원래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1년 5월 20일까지는 5월 19일까지는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은 2019년 4월 20일이니까 3년 안입니다. 이사 입주 다 진행되고 난 그 이후에 대체주택을 팔아도 지은 지 준공일로부터 3년이 안 지났으면 비과세가 된 거죠. 이번은 그렇게 해서 비과세가 된 겁니다. 근데 3번은 보시면 준공이 언제 났냐? 준공일로부터 3년이니까 2018년 5월 20일인데 2021년 5월 19일까지 됐죠. 근데 2023년 무려 5년이 지났네요. 준공일로부터 6월 30일 날 처분을 했습니다. 3번은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1번, 2번은 비과세인데 3번은 과세. 1번은 보유한 지 대체주택을 산 지 1년 1일째 팔았는데 1년 이상 거주했더니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처리를 받았고 2번은 완공되고 나서 팔았는데 완공 후 3년이 안 지난 상태에서 1년 이상 보유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가 됐고 3번은 완공되고 나서 3년 지나서 팔면은 대체주택 그거를 적용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소장님 그런 조문들은 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라고 또 궁금해 하실 거죠? 자, 그건 여기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5항이 156조의 2, 5항이 대체주택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조금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요. 156조의 2 자, 5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게 대체주택입니다.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 되어 있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팔 경우에는 뒤에 샀던 대체주택이지만 이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조항을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명시까지 해놨습니다. 우리 그 1주택 비과세 되는 요 조항에는 보유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요 보유기간, 거주기간, 조정 대상 지역은 뭐 2년 이상 거주 이런 것도 있겠죠. 그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래 요건들은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아래 요건들이 뭐가 있냐 했더니 보시면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1년 이상 거주할 것. 대체주택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1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하여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 사이에 계속하여 거주하라 하는 그런 말은 없죠. 그냥 1년 이상 거주할 것. 이번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관리 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요거는 뭐냐면 A주택. 아까 재개발로 완공된 집이라는 뜻이에요. 말을 어마무시 길게 써놨는데 재개발이 아까 이제 관리 처분이 나고 공사를 하고 완공이 된 그 집입니다. 그게 완공되고 나서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새로 이제 재개발이 다 지어진 그 아파트로 누가 이사를 가라고 해?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게 1년 이상 새로 완공된 아파트입니다. 이제 대체주택은 팔고 새 아파트를 들어갔겠죠. 거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딱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거주할 것. 됐죠? 대체주택은 1년 이상 살기만 하면 됩니다. 팔기 전까지 그 합의 1년을 합산해서 1년만 되면 되는데 사업식 인가 후에 사고 1년을 합산해서 살면 되는데 완공된 아파트에 들어가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1년 이상이 요 1년 기간 전부 다가 재개발 그 아까 3년 끝나는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1년이 다 들어올 필요는 없죠. 그 주택으로 그냥 완성되고 나서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사하라고만 되어 있지. 이사를 했어요. 언제요? 2년 11개월 29일째 이사를 해도 3년 이내에 이사를 들어간 거죠. 그럼 그때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살아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하루 전날 들어가서 1년 이상 계속 살면 3년 11개월 29일째 됐을 때 1년 충족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요건들을 충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 항목이 아까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새로 그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후 새로 완공된 새 아파트 완공되고 난 3년 안에 팔아도 되고 후에 팔아도 되고 이 말입니다.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소리예요. 어쨌거나 최종 완성되고 난 후에 3년 안까지는 언제 팔아도 팔아야 된다 소리인데 최소 1년 이상만 거주 그리고 보유도 뭐 1년 거주하려면 적어도 1년 보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보유는 1년, 2년 보유해야 된다 이거 없습니다. 이거를 가끔씩 질문을 주십니다. 소장님 대체주택도 2년을 혹시 보유해야 됩니까? 뭐 1년 거주한다 하는 거는 알겠는데 혹시 2년은 들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십니다. 안 그렇습니다. 1년만 그냥 들고 계시면 되고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을 A 하나 샀다가 B 하나 샀다가 C 하나 샀다가 점점 예를 들어서 수익을 내면서 만약에 뭘 옮겨서 완공되기 전에 재개발 그 집이 완공되기 전에 집을 한 두세 번 갈아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맨 마지막 것만 해당이 됩니다. 앞에 두 개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정리되셨죠? 오늘은 그냥 퇴근하기 전에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주셨던 분도 계셨다 이래 싶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1년 이상 보유 거주만 하면 뒤에 샀던 대체주택이지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랜만에 세금에 대한 걸 오늘 한번 짚었네요. 재개발은 지금도 늘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좀 최소의 자금으로 내 집을 종잣돈이 있다 하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게 재개발 입주권입니다. 분양권은 입주권을 가지신 조합원분들이 주인이고 그분들이 자기들 거 좋은 거 하나씩 가지고 남은 거를 그냥 집 장사하면서 파는 게 일반 분양이에요. 물론 목돈이 없으면 이러든 저러든 뭐 분양권을 보셔야 되지만 초기 자금 적당한 금액으로도 그 재개발 입주권들은 또 진도에 맞춰서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또 관심을 가지시면 재테크에 많은 보탬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초롱부동산 유튜브 늘 구독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인선이었습니다.